맞는 말, 옳은 말, 내가 하고 싶었던 말만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상담계의 박하사탕 이호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의 파트라슈 이호선입니다. 네. 아니 우리만의 이호선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막 점점 여기저기 막 너무 막 여기저기 다니시고 막 인기도 높아지시고 또 막 그래가지고 좀 서운하다 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 딴 거 많이 했어요. 아니 또 얼마 전에는 또 라디오스타에 또 나가셨더라고요. 아, 우리 식디 나간데 한번 나가야죠. 아니 상담계 원래 뭐 슈퍼스타셨지만 이제 또 라디오스타에서 또 이렇게 뵈니까 또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어떠셨어요? 거기는 정글이더만요. 거의 뭐 정글에서 또 이호선 교수님이 뭐 이렇게 잡아먹힐 사람인가? 아니지. 제가 뭐 호랑이상이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좀 재미있었고 좀 신선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거기 나갔는데 의외로 굉장히 거기는 잘 서로 배려하고 돌봐주는 방송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마침 또 나가가지고 뭐 제가 뭐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라는 얘기를 잘 어필하고 왔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방송은 남편분이랑 같이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사실 그 방송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짤만 조금씩 봤고요. 네. 이게 스타일. 이게. 그래요? 이제 그렇죠. 이런 또 왜? 이렇게 또 큰 프로에도 나갔다 왔을 때도 나의 모니터링을 정식으로 하지 않는다. 원래 안 해요? 는 바쁘다는 소리고. 바빠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못해요. 저도 부끄러워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런 데 가서 자기 얘기 다시는 하지 말라고. 욕 먹었습니다. 네. 이런 문자들이 또 많이 오네요. 많이 보셨어요. 길광순 씨도 저도 봤어요. 라스에서 어찌나 반갑던지요. 전혀 밀리지 않으시더라니까요. 또 어디 저희가 가서 밀리실 분이신가. FM 대행진의 식구로서 밀릴 수 없죠. 그럼요. 네. 기가 학생 놀이 학교에서 좋아하는 책 소개할 때 이호선 교수님의 나이 들수록 소개하면서 이호선 교수님 자랑도 했어요. 하셨습니다. 진짜요? 우리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어머머 세상에. 저희 그 라디오도 너무 좋아하는 학생이고. 영감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사실 제 책이 영감이네요 하신 거죠? 영광이네요 아니었죠? 영감. 영광이기도 하고 영감이기도 한 게 사실 이 글이 보통은 한 40 넘어야 읽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너무 대단하시네요. 인생이 기가네. 인생이 기가요. 훌륭하십니다. 제일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저예요. 진짜? 네. 영감이네. 훌륭하십니다. 이 친구 잘 될 거예요. 훌륭해요. 애청자 우리 기가 학생 우리 수능 잘 봐야 돼요. 네. 파이팅. 자, 우리 그 이기용님도 이호선 교수님 반갑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신 모습 너무 좋습니다. 오늘 김경민 씨도 오늘 피부 관리하러 가신다고 하셨고 김민주 씨도 조경원 씨도 뭐 우리 이호선 교수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대선 날입니다. 대선 날이죠. 네, 우리 그 이호선 교수님 미리 사전 투표를 하셨다고. 당연하죠. 저는 첫날 했습니다. 첫날 딱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고 지금 이제 오늘 투표들을 하셔서 아까 뉴스에서 살펴봤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결정이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좋은 리더가 되는 법. 뭐 대통령만 리더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가정에도 리더가 있고, 그렇죠. 뭐 학교에도 리더가 있고, 아줌마들계의 최고의 리더는 개주입니다. 개주도 있고, 정말 많은 형태의 리더들이 있는데 좋은 리더가 되는 법을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차라리 이제 우리 막내일 때가 편했지 완장 달고 뭐 윗자리 올라가고 감투 쓰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왕관의 무게를 이겨내고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에서 리더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신 분들, 리더십 없는 리더 때문에 힘든 분들, 곤란한 직원분들 고민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교수님. 우리 그 심리학 쪽에서도 리더십 연구 많이 하죠? 네네. 네. 리더십 연구 많이 하는데요. 리더십의 정의가 뭐든지 간에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의 따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의는 뭘 얘기하냐면 일종의 리더가 갖추어야 될 여러 역량들 플러스 방향성을 한 번에 담고 있는 게 리더십 혹은 리더에 대한 정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 개인이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행동, 이걸 우리가 아울러 리더십이다.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를테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 중에 몇 개를 좀 추려보면 그게 사실상 리더십의 핵심이잖아요. 제일 먼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별히 영향력이라는 게 전 색깔이라고 생각해요. 방향과 비전 다 좋은데 이 색깔이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주 건강하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색깔을 담고 있는 리더십도 있지만 굉장히 구린 색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주 흙탕물과 같은 네. 이런 리더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추려내고 골라내고 알아보는 것도 사실 우리가 유권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신뢰감입니다. 신뢰감이요. 이 사람 믿을 수 있어야죠.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이게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가 리더십에도 여러 이름이 바뀌면서 트렌드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일명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딱 따라갔더니 이 사안이 아닌가벼. 해가지고 막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 그래서 예,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장님들이 직원들 발을 씻기고 비누가 동나고 뉴스나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리더들이 모범 보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건 끝났어. 끝났고 세 번째 2010년 이후로 나온 게 이제 플랫폼 리더십이라 그래서 일명 적과로도 우리는 동침을 한다. 결국 이윤이 발생한다면 네가 나와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협업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리더십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생기면서 터지면서 리더십이 다 제로가 됐어요. 제로가 됐다가 지금 이제 뭐 이런 리더십 저런 리더십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할머니 리더십이 중요하다. 할머니 리더십이요? 길게 보고 그다음에 감성적으로 끌어안는 리더십 그리고 이 경우를 대비해서 뭐 반드시 모든 것들을 다 딱딱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 속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능력 오래 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관대함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21세기에 상처받은 자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감성지능이 리더에겐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 이름이 뭐든지 간에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우리 모두의 마음이겠죠. 네, 우리 최기순 씨가 솔선수범이 리더십의 핵심이라 생각해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영향을 주니까요. 이렇게 보내주시고 뭐 여러 가지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제 뭐 우리 가까운 곳에서의 어떤 리더십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왠지 뭔가 내향적인 사람은 리더십이 없을 것 같고 좀 외향적인 사람들은 통솔력, 리더십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리더에 좀 어울리지 않는 걸까요? 외향적인 거 좋아하다가 우리가 폭군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향적이라고 해서 다 폭군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저도 폭군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내향, 외향 이거저거 가리지만 리더십에는 그 내향, 외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내향적인 리더들도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많이 아시는 뭐 오바마. 뭐 이런 사람들 또 간디 이런 분들 다 내향적인 사람이잖아요. 캡틴 팍. 그렇죠. 박지성 선수도 그렇죠. 네. 그런 이 내향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흐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생각해 보세요. 뭐 다들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리더십이 없습니까? 누워서도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요. 힘세다고 해서 다 뭐 세상을 다 이끕니까? 그야말로 세상에 돌도 없는 파이터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우리가 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똑똑한 이기주의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똑똑해. 근데 이기주의자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내향성 외향성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 약간 열이 받아 있죠. 네. 자,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외향적 리더는 외향적 리더로서의 특징이 있고 내향적 리더는 내향적 리더로서의 특징이 있는데 이를테면 외향적 리더라면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활발하겠죠. 아무래도. 거기다가 의사결정도 조금 빠른 편이고 또 근데 이제 내향적 리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그러니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굉장히 꼼꼼한 면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무래도 포용하거나 경청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탁월함을 또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의 차이지 내향성 외향성의 차이는 아니다. 다만 분명한 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거의 미로와 같잖아요. 길게 살죠.
또 복잡해졌죠. 또 깊이 있어졌죠. 이럴 때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한 통찰과 조망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내향성 외향성하고는 무관한 거거든요. 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람마다 각자 장단점이 워낙 다르고 하기 때문에 리더가 뭐 장점만 다 챙기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시대에 맞는 또 리더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한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미 리더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관리자 위치에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취하면 안 돼요. 취하면 안 된다. 권력에 취하면 안 되고 그쵸. 그다음에 간신에 취하면 안 되고 술에 취하면 안 되고 취하면 안 된다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음악에만 취할 수 있어요? 음악에 취할 수 있어요. FM 대행진 취해야죠. 취해요. 그죠? 네. 인생도 취하고 우리가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뭐냐면 실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과대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그 리더들에게 물어보고 그 리더십이 발휘되는 공간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결국 설문조사를 해서 알아봤더니 실제 다른 그 리더 그 멤버로 있는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는 하위 25%인 사람이 스스로는 상위 60%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구나.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걸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인가 객관화를 잃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되게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리스마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주변을 잘 보지 못하면 이거야말로 굉장히 심각한 그 억압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쓰이는 거고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싫어요. 그럼요. 그러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에서는 개선 장군이 있죠. 전쟁에서 싸우고 들어온 이 장군 어마어마한 업적을 잃은 장군 뒤에는 반드시 노예가 딱 뒤에 붙어 앉아 있습니다. 개선 장군이 딱 일어서면 같이 일어서서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건 당신의 덕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귀에다 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 나를 각성시키는 어떤 자가 주변에 꼭 있지 않으면 권력이라는 건 반드시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주변에는 딸랑딸랑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귀를 씻어내야 돼요. 그렇구나. 누군가 나에게 반드시 이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에게 옳은 사람, 옳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최소한 2-3명을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이제 리더라는 게 힘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옆에 극티를 메타인지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이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를테면 저는 메타인지를 조금 좁게 해석하는 편이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지적 총량. 저는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르는데 대신 여기에는 잠재적 역량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떤 것을 풀어나갈 때 왜 자기가 갖지 않은 걸 남에게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새롭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것들이 안에 들어올 때 안쪽에 조합이 더 복잡해지면서도 동시에 건강하고 힘이 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은 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다양하게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귀를 잘 파야 돼요. 이비인후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뭐 리더 얘기를 해서 그런지 뭐 게시판 폭주입니다. 김선민 씨 내로남불형 리더는 저는 최악인 것 같아요 하셨고 김선정 씨 전 이거 되게 명언인 것 같아요. 리더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순간 망한다. 되게 이것도 명언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 리더십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써놨는데 네. 최고의 리더는 누구냐라는 말을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사랑하는 자가 최고다. 최고 리더다. 제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왔는데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치. 사랑을 하는 자가 리더거든요. 와, 좋습니다. 최은숙 씨 힘든 상황일 때 리더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등 뭐 정말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요. 좋은 리더가 되는 법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노래를 듣고 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살아가시면서 뭐 이런 리더 때문에 힘들다. 나는 리더인데 이런 상황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나눠보면서 우리 이호선 교수님한테 좋은 꿀팁들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의 안녕 듣고 올게요.
네, 현재 시간 8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고민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볼게요. 7121님이 리더십도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폰만 잡는 대표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리더십이 없는 걸 돌려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그래?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똥폼 잡는 분들은 스스로가 이미 자기 최면에 걸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그 리더십 취약함을 얘기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에요.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자는 타인의 자기 공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 얘기를 해줬을 때 남은 생애의 모든 에너지를 다 나를 공격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사실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 네. 대신에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이렇게 리더십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나머지 사람들이 연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다 같이 고개를 딱 숙이거나 고개를 살짝 돌리거나 혹은 듣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빼버리는 거죠.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연대를 해야 되는. 네, 연대를 해야죠. 근데 이런 문자들이 또 의외로 많이 오는. 이기용 씨도 그렇고 1114님도 그렇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내 가족처럼 동생처럼 대해주니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하셨고 1114님도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잘해주고 제가 먼저 나서서 정리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어떨 때는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많은 리더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호의와 권리 사이에서 이제 경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옛말에 왜 애들 오냐오냐 하면 할아버지 머리 위에 올라가서 상투를 잡는다 이런 얘기 있죠. 네. 그럴 때 한 번쯤은 딱 대표로 한 명을 잡아가지고요. 네. 어떤 특정한 상황이 딱 됐을 때 센스 있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는 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한 명을 골라서 보통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쁜 표현으로 하자면 공개 처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험한 말보다는 제가 볼 때는 리더십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준과 또 경계를 알려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조그만 짤을 하나 봤는데 네. 거기 보니까 알파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알파견. 그게 개들의 무리가 있으면 거기에 리더를 알파견이라고 하는데 어떤 한 알파견이 꽤나 나이가 먹은 알파견이에요. 보통 개들 세계에서 이 알파견이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나이 많은 개가 다른 개들이 이런저런 막 싸움이 막 일어났어요. 또 서열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이 약간 허옇고 그 나이가 있는 개가 쫙 나타나니까 킹 찰스 보셨나 보다. 그렇죠. 네. 그랬더니 나머지 개들이 딱 고개를 딱 숙이고 네네, 맞아요. 그다음 딱 와서는 그 덤벼들거나 혹은 서열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젊은 개를 딱 눕히더니 발을 살짝 들어서 목을 딱 누르더라고요. 소리도 안 내고 짖지도 않고 그죠? 깜짝 놀랐어요. 킹 찰스 멋있어요. 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야, 그게 왕이다. 오는데 막 그 더 덩치 큰 개들도 막 고개를 숙이고 아우 하고 울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왕이 가지고 있는 자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물어 뜯는 자가 왕이 아니라 실제 힘이 있게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그 상황을 완전히 진압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 상황을 장악하는 자. 조용하지만 강한 이런 자가 진짜 리더 아니겠습니까? 레간자 스타일로. 레간자 오래됐다. 힘이 조용하지만 강하다. 레간자 스타일의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상징적인 행위를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욕먹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 같고 뭐 비슷한 결인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원 몇 명 안 되는데 직원들 또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그쵸. 갑자기 뭐 이렇게 그만두고 뭐 이런 상황들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9258님도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데 알바생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툭 하면 그만둔다고 하고 오히려 제가 부하 직원 같아. 이거 어떤 리더십으로 끌고 가야 합니까? 견뎌야 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게 우리가 정직원도 요새는 그냥 아무 때나 그 사직서 없이 그만두는 시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시대에는 알바생 사실은 이게 단기 일자리라서 실질적인 고용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곳하고는 그 본인이 느끼는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있고 더 나은 조건이 있다면 언제든지 마치 메뚜기처럼 점프를 하는 거라 그들을 막을 방법도 없고요. 다만 이제 운 좋게 어떤 그 알바생들 중에 좋은 리더가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잘 통제를 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알바생들에 대한 좋은 일종의 하나의 리더 역할을 해가면서 좋은 분위기를 또 형성하거든요. 물론 역으로 그 사람이 오히려 점장을 좀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또래들이나 혹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리더가 나오도록 하고 그 리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A라는 지점 또 B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저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어렵죠. 뭐 우리 뭐 알바생 둘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리더를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요새 젊은 특히 우리 MZ라고 하는 세대들이 뭐 공정 얘기하고 뭐 이기적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이들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으로 다 주진 않겠지만 저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느 순간에 멋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그들의 인격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요. MZ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고 대신 이 합리성 안에는 내가 충분히 이게 정서적으로 플러스가 있는가 혹은 돈에 있어서 플러스가 있는가 어떤 항목으로든 플러스가 있어야 그 자리에 머무는 거. 이게 어쩌면 뭐 이들이 자본의 아들 자본의 딸들이라서 그런 특성도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넓게 보자면 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일을 할 때는 리더에게 그 중심에 사랑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리더가 참 어렵고 또 박수만 받는 리더도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정식의 FM 대행진 4부는 세한, 우리원 모바일, 교보생명, 한국발명진흥회 제공입니다. 성인용 기저귀 금비금비 얼쑤 한국에서 만들었네. 오타. 성인용 기저귀 금비금비 얼쑤 한국 국내 생산 성인용 기저귀 금비. 검색창에 금비 기저귀를 검색해보세요. 국산 성인용 기저귀 금비. 안녕하세요. 우리원 모어바일 모델 장은영입니다. 모바일이 아니라 왜 모어바일이냐고요? 할인도 더하고 more. 혜택도 더해서 more. 기대하세요. 우리나라 알뜰폰의 새 이름 우리원 모어바일.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조.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교보생명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바로 마음을 읽어주는 교감 능력. 요즘 시대, 요즘 당신에 맞춰 마이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보험 생활을 밸런스 있게. 궁금하다면 지금 교감하러 교보로 감.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창업 준비 중이라며? 특허는 알아봤어? 아직. 어렵고 돈도 많이 들잖아. IP 아카데미 몰라? 특허, 상표, 저작권까지 전부 무료야. IP 아카데미? 국가 지식재산 교육 포털. 오, 지금 당장 검색해봐야겠다. 지식재산의 시작, IP 아카데미. 5월 19일 제60회 발명의 날도 함께해주세요. 우리 김보배 씨가 취하지 말고 사랑할 줄 알라는 말 인상적이었다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너무 그 자리에 취하지 말고 일단 그 직원들 좀 사랑하자 이런 생각이면 괜찮을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다음 주에 만나 뵙고요. 저는 내일 7시에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빠빠이.